자, 봅시다. 내용 추리하기. 원래 추리하기하고 적용하기, 비판하기가 보통 몇 점으로 나오냐면 3점짜리로 좀 많이 나오거든. 얘가 3점짜리로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우리가 보통 1등급, 2등급 받는 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1등급을 계속 받는 애들,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뭐 대충 다 비슷하다고 그래. 어차피 그런 애들이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보기 적용이 제일 어렵다 그러고, 보기 적용은 되게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추론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안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범주를 잘못 설정해서 그래. 막 멋대로 생각해서 그래. 우리 저 맨 뒤에 문 닫아버릴까? 그 문 닫아버리자.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다음 거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 추론하고 상상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추론과 상상은 다른 거지. 그럼 추론은 뭐고 상상은 뭐야? 상상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돼. 추론은 뭐가 있어야 돼? 이 지문에 근거가 존재해야 돼.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지문의 내용이 없으면 상상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철수는 매우 착하다 그랬는데, 봐봐. 철수와 영희는 불우이웃 도왔다 그랬어. 추론일까 상상일까? 이건 추론일까 상상일까? 상상. 왜 추론이 아니고 상상일까? 누구 얘기만 해야 되고 철수의 뭐만 얘기해야 돼? 철수의 착한 것만 얘기해야 되지. 근데 누구도 착한 얘기를 해버렸어. 영희의 착한 얘기도 했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상상이야, 상상.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에는 철수만 얘기했는데 영희까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요거를 계속 고민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하나. 오늘 점심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봐봐. 점심 안 먹은 사람. 안 먹었어? 아침은? 안 먹었어? 추론해봐봐. 저녁 지금 배가 어떨까? 고프겠지. 이건 추론 가능하지, 분명히. 아침, 점심 다 안 먹었으니까 당연히 배고프겠지. 맞아, 맞아.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었지. 저녁 먹을 것 같지? 추론이야, 상상이야? 아침, 점심, 저녁 얘기잖아, 지금. 안 먹었으니까 먹을 것 같지, 분명히. 그럼 이건 추론이야. 근데 아침, 점심 안 먹었지? 친구 만날 거야. 추론일까, 상상일까? 상상. 왜? 아침, 점심이랑 밤 얘기만 했는데 친구 얘기로 넘어가 버렸잖아. 이건 상상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공부 열심히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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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어떻게 될까? 추론해보면 대학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 떨어져야 되는 게 추론이야. 공부 열심히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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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추론이야, 상상이야? 상상이지. 공부 얘기만 해야 되잖아. 지금 공부에 관련된 거.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공부가 아니잖아. 그럼 이건 상상. 범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범위를 상상하는 게. 자, 봐봐. 뭐 선생님 옛날에 공부 잘했을까 못했을까? 뭐 이거 고민해야 되니?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게 봐. 잘했어요. 왜? 근거는? 가르치는 아니야. 가르친다고 다 잘하진 않은데 졸라 잘했어. 씨, 자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우와. 네가 제일 최악이야, 이 새끼야, 오늘. 뭐 그거 우와야. 야, 이거 무슨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우와 이런 거 있잖아. 나 예전에 한 거짓말 10년 전에 굉장히 즐겨봤던 만화가 하나가 있는데, 니네도 아마 그 세대일걸? 라마. 알아? 그 영국 뒷골목에 쓰레기 그 하수구에서 자라는 벌레 새끼. 그거 되게 재밌던데?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봐봐. 어린아이들이 상상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만화를 좋아하는 거야.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 말이 안
말은 안 되긴 해. 그거는, 그치, 그것도 돼. 상상력을 확장시켜 주니까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뭘까? 말이 안 되기도 하지, 사실은. 뭐, 곰새끼 갑자기, 뽀로로가 막 나올 리가 없잖아. 공통점이 있어. 라바, 뽀로로, 잘 생각해봐. 공통점이 뭘까? 대사가 거의 없어. 애들이 그 리액션만 보고 다 상상하는 거야. 그 애들이 막 웃어, 자기 상상에 따라서. 봐봐. 니들 구급차를 보면 뭐라고 해? 저기, 구급차가 지나가면 뭐라 그래? 구급차다. 누구 다쳤나봐. 이러잖아. 우리는 논리가 이제 생겼으니까. 근데 애들은 구급차라고 얘기 안 해. 뭐라고 얘기하지? 보통 애들 하면? 삐뽀삐뽀차. 엄마, 불차.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상상력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은 이 국어를 못하는 게 이 상상력과 추론의 영역을 혼돈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왜? 난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식당에서 그거 보고 막 웃고 있었거든. 재밌잖아. 안 재밌냐? 그거 재밌던데. 그 말투가 여자 그 무당벌레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뽀로로가 뭐가 있니? 뽀로로도 뭐 뽀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뽀로로 얘기해. 근데 굉장히 단답형. 어떻게 러피 안녕 이런 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크롱은 크랑크랑. 이 새끼는 그 콧구멍에 뭐 막혔나 봐. 크랑 이거밖에 없잖아. 그나마 제일 말 많은 게 루피잖아. 잔소리가 많은 정도가 니들 빨리 와 이 정도밖에 없어. 그 이전에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얻었던 만화가 있어. 어린이들. 나도 어릴 때 그거 본다고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 8시 9시인가에 그거 디즈니랜드라는 만화? 혹시 니들도 그거 알아? 쥐새끼랑 고양이 나온 거. 뭐? 그거 봐. 똥과자리도 대화가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 소리도 거의 안 나. 재밌잖아. 어린이 프로의 거의 공통점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안 시키는 거야. 근데 어른은 논리가 있어야 되니까 긴 글을 지우는 거야. 이거 논리적으로 파악하라고. 수능도 겁나 긴 글이잖아. 니들 논리가 없는 거야. 어디에 멈춰 있어? 초딩 수준의 대가리가 딱 멈춘 거야. 멍청한 것들. 난 똑똑한 것들. 왜? 야, 중졸. 중졸이잖아. 중졸 따위가. 뭘 봐? 나 석사야. 자, 봐봐. 내용 추리하기. 이제 추리하기 잘 봐. 이거 잘 보면 여기다가 한번 밑줄 쳐볼까? 디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무슨이야? 선생님은 이거 색깔을 막 칠해놨잖아. 근데 니들이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다 밑줄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동그라미 훨씬 무겁고 점성이 강하며 증발 속도도 느리다까지 밑줄 쳐봐봐. 그럼 누구랑 한꺼번에 얘기했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어? 대상이 몇 개의 얘기 나왔니? 2개야. 디젤과 무슨 얘기했어? 그렇지. 그럼 봐라. 디젤은 다른 말로 뭐래? 경유지. 가솔린 이렇게 나왔지. 잘 봐. 디젤 연료인 경유는 가솔린보다 얘는 뭐가 돼? 얘랑 보다니까 비교해서 얘가 무겁다. 또 뭐가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어? 점성이 강하며 뭐도 느려? 증발 속도 느리다 그랬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럼 날 봐봐. 그럼 가솔린은 경유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 얘보다는 얘가 무겁다 그랬으니까 얘는 추론해봐봐. 상상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가볍다잖아. 가볍다가 나올 거 아니야. 점성이 강하니까 얘는 점성이 뭐가 될까? 그렇지. 약하잖아. 증발 속도가 얘는 느리니까 얘는 증발 속도가 뭐가 될까? 빠르겠지. 이게 추론이야. 얘를 근거로 뭐뭐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근데 날 봐. 이때 일치불일치도 다 나오는 거야. 다음 주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거 봐봐. 디젤은 가솔린보다 무엇한 거야? 가솔린보다 무거우면서 점성이 약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무거우면서 점성이 약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각각의 특징을 막 섞어버리고 있지 지금. 이게 일치불일치야. 이 특징만 가지고 문제 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왜냐하면 경유는 가솔린보다 훨씬 더 많은 뭐가 있어?
탄소 원자가 많아. 그러면 얘는 탄소 원자가 뭐가 되는 거야? 많은 거야. 그럼 얘는 탄소 원자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잘 봐. 일반적으로 가솔린은 5개에서 10개, 경유는 16개에서 20개. 누가 더 많은 거야? 경유가 많은 거잖아, 지금. 가솔린은 5개, 10개, 경유는 16개, 20개니까 이게 더 많지, 분명히.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물의 혼합물이다. 자, 탄소가 많이 연결된 탄화수소물 누굴까? 경유일까? 가솔린일까? 탄소가 많은 건 경유야? 가솔린이야? 경유. 그러면 봐봐. 경유가 탄화수소물의 고온에 열을 가하면 탄화수소물이 적은 탄화수소물로 분해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해.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러면 얘는 변할까? 분해가 될까? 분해가 안 될까? 분해가 안 돼. 변화하지 않아. 이게 추론이야. 이해돼? 근데 지금 노란색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지, 지금. 추론하라고. 추론하라고. 다시 보자. 1갤런의 경유는 약 1억 5,500만 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솔린은 1억 3,200만 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료의 특성들이 디젤의 높은 효율과 결합되면서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엔진의 높은 효율에 있어. 반면 그러면 여기는 효율이 어떻게 될까? 좀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가솔린보다 좋은 연비. 그러니까 얘는 연비가 좋은 반면에 얘는 연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떨어지는 거야. 남학생들은 이거 구분할 줄 아는데 가솔린과 경유. 엄마 아빠 차가 가솔린인지 경유인지 알지 않아? 근데 여학생들은 잘 모르대. 그냥 기름 넣으러 가면 아무거나 막 넣어버리는데. 그래서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구분 잘 못해. 물어봐야지. 가솔린하고 경유가 뭐야? 어떤 차이? 어떤 차에 보통 경유 넣고 어떤 차에 보통 가솔린 넣어? 엄마나 아빠나 그 차 주유할 때 가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같이 타서. 소연이는 어떤 차에 보통 경유를 넣고 어떤 차에 보통 가솔린을 넣어? SUV 뭐? 몰라요. 뭐야? SUV는 몰라요가 뭐야? SUV에 뭐 넣어? 가솔린이야? 디젤이야? 몰라요. 어느 나라 말이야? 그치. 보통 우리가 흔히 다 요즘에는 좀 바뀌긴 했는데 대부분 SUV는 보통 몰라. 디젤. 승용차, 세단이라고 하는 거, 그치? 그런 거 보통 몰라? 가솔린. 그래서 디젤은 소리가 좀 시끄러워. 가솔린 근데 디젤 차가 가솔린보다 약간 비싼 경우들이 많아. 왜? 연비가 좋아서. 같은 금액에 그걸 놓더라도 디젤 차가 훨씬 더 멀리 가. 이런 게 있어.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차들도 많이 사지,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저거 또 시끄럽다고 어떤 차 사?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식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잘 나가고 조용하고 전기차는 너무 조용해. 난 전기차가 좋던데. 왜? 내 차야. 왜 네가 지랄이야? 너 니네 거 차. 난 내 거 탈 거니까. 그렇잖아. 야, 테슬라 좋다 하는데 나는 조금 테슬라 엔진 어디 거 쓰니? 중국 거 써. 중국 엔진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서 왜 차는 테슬라 사? 중국 엔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희한해. 희한해. 뭐야, 도리도리야. 뭐. 너 차 있어? 없잖아. 조용해. 너 자전거 타고 다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잘 봐. 그걸 색깔로 드러낸 게 이거야. 노란색은 디젤이지. 파란색은 가솔린이지. 근데 다 누구의 특징만 갖다 놓은 거야? 가솔린 특징이야? 아니면은 경유의 특징이야? 경유의 특징만 나온 거잖아. 가솔린 특징 없잖아,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추론하래. 잘 봐봐. 손으로 만지면 경유보다는 괄호쳐. 끈적끈적은 뭘까? 저기 중에서 뭘까? 끈적끈적한 건 뭘까? 점성이지, 점성. 점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끈적끈적한 건 이거 1번 선지잖아. 맞아, 안 맞아? 누가 더 끈적끈적해야 돼? 점성이 강한 게 끈적끈적한 거지. 근데 누가 더 끈적끈적하대? 가솔린이 더 끈적끈적하다 그랬지.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이게 추론이야.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밑줄 칠까?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렇게 박스 돌려봐. 아래로 가라앉는 건 여기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걸까? 가라앉거나 위로 올라가는 건 무엇과 관련돼서? 무거운 거지 지금. 이게 2번 선지야. 근데 아래로 가라앉았다며. 경유하고 가솔린 중에 누가 아래로 가라앉아야 돼? 무거운 녀석이 아래로 가라앉겠지. 그 디젤이 가라앉겠지. 누가 가라앉았대? 가솔린이 더 가라앉았다니까 반대로 얘기했지. 그러면 얘와 얘는 거꾸로 얘기했잖아 지금. 이 노란색이 없어도 추론 가능하잖아 지금. 3번 어디다 밑줄 쳐? 변화 세모 돌려봐봐. 여기서 변화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얘 변화되는 거. 그러면 얘 3번이야. 누가 변화해야 돼? 디젤만 변화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봐봐. 특별한 공정을 거치면 경유를 가솔린으로, 경유가 바뀌는 거지 분명히. 그러면 얘는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물음표 찍으라 그랬잖아. 4번 봐봐. 증발 박스 돌려. 누가 더 빨리 증발돼? 봐봐. 빨리 증발돼야 된다 그랬지. 증발 속도가 느리니까 얘는 증발 속도가 빨라야 되겠지. 누가 더 빨리 증발돼야 돼? 가솔린이 빨리 증발돼야 되지. 근데 저기서는 누가 빨리 증발된대? 4번은 누가 빨리 증발된대? 4번은 누가 빨리, 경유가 가솔린보다 빨리 증발되니까 거꾸로 말해서 안 된 거지 지금. 5번 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에너지 어디 가니? 높은 효율,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건 누구? 경유였잖아 분명히. 여길 안 적었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 5번. 누가 높아? 에너지가 누가 더 큰 거야? 경유. 근데 가솔린이 경유보다 더 큰 에너지니까 거꾸로 말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 미쳤나봐. 3번이야 정답. 2번 아닙니다. 3번입니다. 이해됐니?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어렵지 않거든.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돼. 맞춘 사람. 오, 잘했어. 잘했어. 자. 별표 150만 개. 저거 2등급용. 저거 옆 사람 앞뒤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봐봐. 왜 몇 번인지 한번 얘기해봐봐. 저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오늘 그냥 집에 바로 보내주겠어 지금. 안 모르겠다는 뜻이야 이 말은. 2명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내가 하고 정확히 맞추면 진짜 집에 보내줄게. 뭐 틀리면 개망신이고. 어때 한번 도전? 왜 그냥 시간 되면 갈래? 서연이 도전? 왜? 풀어. 도전? 왜? 이 블랙맨들 도전? 빨리 풀어. 야, 시간을 줬는데. 17번은 별표 막 쳐야 돼. 다 풀었어? 풀어야지. 그냥 볼 게 아니고. 그래도 풀어봐. 야,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가 그냥 별표만 치고 풀 생각 자체가 없구나. 지금까지 한 명도 안 풀었네. 아까 안 풀었다 그랬고. 안 풀었어? 야, 너 뭐 정글의 법칙 가냐? 치타 아줌마야? 근데 편해요 가방. 나 치타 아줌마야? 응팔의 치타 아줌마야? 앞쪽 안쪽 되니까 얘들은 다 뒤쪽만. 선생님 이거가 뭐가 문제는 21cm? 그 나누기가 그게 문제잖아요. 풀었어? 야, 몰라도 풀어봐야 돼. 니네 몰라도 풀어봐야 돼.
자, 보자.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니들은 이제 낯선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글자를 읽고 이 글자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수능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 글자의 뜻을 물어보는 건 어느 학년에서 끝날까? 초등으로 끝나. 중학교 내신까지는 그게 가능해. 그치? 그래서 중학교 내신까지는 학원 안 다니고 문제집 풀어도 적당히 다 나와.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잘 봐봐. 공통적으로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귀납 추리에 대한 이야기가 저건 생략해도 되겠지. 그런데 여기 잘 봐봐.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됐으니까 어디가? 지금 이 다 뒤에 니은 앞에가 생략된 거지 분명히. 여기까지는 이해돼야한대. 됐잖아. 그런데 따라서 동그라미 쳐봐. 따라서 동그라미 쳐봐봐. 끝난 거잖아. 생각을 해봐봐.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인정이야 안 인정이야? 인정이지. 따라서 철수는 뭐 할까? 착하다 그랬어. 그럼 앞에는 누구 얘기만 남았을까? 철수 얘기만 남았겠지. 철수의 어떤 얘기만 남았을까? 착한 얘기만 남았겠지. 봐봐, 굉장히 쉽잖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굉장히 쉬운 얘기야. 근데 저렇게 문제 주니까 뭐야? 막 이래버리고 있거든. 이거 이해돼야 안 돼? 영희 얘기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누구 얘기만? 철수 얘기만. 철수 어떤 얘기만? 동생 도와주고 엄마 청소 도와주고 불우이웃 도와주고 이런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주는데 애들은 이걸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 보자. 그런데 우리 이것도 보자. 기억이니까. 우리는 무슨 경험을 통해 또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이 기억과 생략된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이 다 다음에 생략된 내용은 범위가 같을까 다를까? 같아야 되겠지. 다 같아야 되잖아. 다른 범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역접이 없으니까. 그러면 잘 봐. 기억에서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무엇을 통해?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무슨 거야? 일반 법칙 얘기가 나왔지 지금.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귀납 뭘 통해서? 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데? 감각 경험이라는 것과 또 뭐가 있어? 귀납 이것을 통해 뭐가? 귀납 추리를 통해 어디에 도달하는 거야? 일반 법칙에 도달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결국 여기에 생략된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감각 경험을 통해서 귀납 추리를 하고 그걸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한다는 내용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 분명히. 여기까지 인정이야 안 인정이야? 그거 봐,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니들 생각을 안 하려니까 점수가 딱 어느 선에서 더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봐봐. 따라서 어떤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감각 경험을 통해 귀납 추리를 하고 그걸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봐봐, 이거잖아. 그럼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야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감각 경험이나 일반 법칙이 들어가야 되겠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저 범위를 해서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감각 경험이나 일반 법칙이 없는 걸 다 지워버리면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또는 다른 말로 감각 경험이나 일반 법칙이 있는 걸 먼저 찾아내면 되잖아. 1번은 가능해 불가능해? 일반 법칙이 있어. 2번은 그런 거 전혀 없지 지금. 3번은 경험적 성격? 그죠? 이거 모르겠어. 경험적이 들어갔어. 경험 세계 있어. 모르겠어. 이거는 아닌 거지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잡으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잖아. 맞아 안 맞아? 몰라도 1, 3, 4번 중에 하나잖아. 일단은 봐봐. 이렇게 해서 지워나가야 돼. 이건 누구나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찍으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오지선다보다는 3지, 3지보다는 2지가 확률적으로 높잖아. 그럼 다시 봐봐. 따라서 자연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 또 무슨 지식이야?
경험적 지식이지. 꼭 적어도. 또 좀 지울게. 이런 게 많이 보일 거야. 뭐뭐 많이 보일 거야. 도화만의 차이 한번 얘기해 봐봐. 저 굉장히 많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저 잘 안 보던데 도화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 하나지 지금. 차이가 클까 작을까? 엄청난 차이지. 얘는 학교에 누구 가야 돼? 한 명 가는 거지. 철수 말고 다른 사람 절대 안 되지. 여기는 몇 명 가야 돼?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 반대로. 잘 써줘야지. 얘는 모두 갈 수 있는 거지만 얘는 한 명만 가는 거지, 지금 분명히.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니? 자연세계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 그 지식도 무슨 지식이야? 경험적 지식이지. 그러면 경험적 지식 안에 무슨 지식도 있다는 얘기야? 일반 법칙도 있다는 얘기지. 찾아봐봐 일단. 그러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가 누가 더 큰 범위야? 뭐가 더 큰 거야?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지. 경험이 더 크지. 그러면 이 범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니까 일반 지식은 성격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그것도 경험적 지식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 관련된 게 하나, 둘, 세 개 중에 뭘까? 지식이지 지금. 지식이 나오면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얘가 지식이 없어서 안 돼. 얘는 지식이고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 것과 경험 세계를 넘어서, 이건 경험 세계를 넘어선 거야? 못 넘어선 거야? 못 넘어선 거지. 그럼 정답 몇 번일까? 3번. 그래서 3번. 저거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다 못 푼다고 얘기하지만 별거 아니거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봐서 연습을 하고 자꾸 눈에 익숙해지고 자꾸 해버릇을 해야 내가 당연히 푸는 거야. 야 선생님 태어나자마자 뭐 하기스 기저귀 차고 엄마 나 이거 알아 이렇게 풀었겠니?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도 했으니까 아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유 힘들어. 자 18번 겁나 쉬운 문제야. 같이 풀자. 보기는 니은에 나타난 추론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가장 유사한 추론이지. 자, 니은이 뭔데? 교통사고를 당해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유 봐봐. 나 하나 물어볼게. 교통사고를 당했지. 뭐가 손상됐어? 해마 손상됐지. 손상된 이후 서술 기억 능력이 손상됐어. 이러니까 서술 기억 능력이 뭐가 됐어? 맞지? 손상. 그런데 뒤에 그는 교통사고 이전에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했다. 봐봐. 서술 기억 능력이 손상됐는데 뭐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오래된 기억은 어떻게 되고 있대? 이전에 오래된 기억을 회상했지. 기억은 회상했대. 추론해봐. 그러면 해마는 무슨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일까? 단기 기억. 그렇지. 그 추론이잖아. 단기 기억은 남았잖아 지금. 그 단기 기억 이게 문제가 분명히 일치불일치에 있었어. 가능하지. 그거 봐. 조금만 생각하면 다 된다니까. 이런 걸 맞추는 애들이 3등급 고정이야. 그냥 픽이 고정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뒤에 나온 게 뭐야? 해마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기억을 저장하는 거야? 분명히 기억 능력이 손상됐다며. 장기 기억은 살았다며. 그러면 이놈의 해마는 손상은 되는 건 무슨 것만 손상된 거야? 추론해보니까 단기 기억 손상. 장기 기억은 손상이 안 된 거지. 그래서 해마가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는 아니야. 그럼 장기 기억에는 뭐가 필요 없어? 장기 기억에는 뭐가 필요 없어? 해마가 필요 없어.
해마는 장기 기억이 전혀 쓸모가 없나 봐. 그래서 드라마 보다가 딱 해서 죽었는데 내가 작년에 누구였더라 하면은 뭐라고 생각해? 저거 해마가 손상됐어 이러면 돼. 에휴, 그냥 기억이나 해라. 해마 손상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럼 뭐자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야.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해마 부위가 손상된 이후 서술 정보 처리 능력이 훼손됐어. 근데 그는 뭐가 교통사고 이전에 오래된 기억을 모두 회상했어. 이로 보아 결론 해마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아니지. 그럼 해마는 뭐가 기억에 뭐하다? 장기 기억의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거잖아. 그거 가장 유상을 찾아보래. 얘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기억에. 또는 기억에 단기 기억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장기 기억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지금 장기 기억에는. 그거 가장 유상을 찾으란 얘기야. 얘가 원래 있는데 얘가 없어도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보여. 몇 번인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 지금. 장기 기억할 때 해마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선지 중에 그런 걸 찾아봐. 몇 번일까? 1번이다 손 들어봐. 1번.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2번이다 손 들어봐봐. 그렇지. 얘잖아 얘. 그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필요는 해.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억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 연습을 안 하고서는 내가 3등급 택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짧은 걸로 읽어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구조 접근하는 거잖아. 이게 안 되고 읽고 뭐 해석하겠다? 말도 안 돼. 근데 애들이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선생님 저 문제 풀면 잘 푸는데요? 왜 잘 푸는 줄 알아? 여기저기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풀었던 문제야. 답이 보여. 그래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기출문제는 여기저기 막 쓰이잖아. 그거 내가 많이 풀어봤고 답도 이제 외우니까 잘 풀게 느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보는 줄 알아? 문제 풀고 모르면 해설지를 봐. 해설지 보면 또 이해가 돼 나름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국어 공부의 가장 최악의 적이 뭐라고? 밑줄에다가 뭔가를 써줬거나 해설지 보는 게 최악이야. 자기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야, 나도 이러면은 이거 알겠지 하고 자세히 해주지. 이렇게 막 오랫동안 막 설명해 줄 필요가 없잖아. 이런 연습해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지. 적용하기가 남았지. 비판하기. 비판하기가 아니고, 맞구나. 7번째가 뭐지? 적용하기가 있지. 비판하기. 누가 성격이 제일 좋을까? 우리 반에서. 난 다른 거 몰라도 내 인간성이나 성격이 좋다 손 들어봐봐. 너? 성격 쓰레기야? 난 성격이 좋다 손 들어봐봐. 몸을 막 움직이면서 들고 싶어? 그럼 난 쓰레기다 손 들어봐봐. 뭐야? 봐봐. 비판하기는 뭐는 그대로 놔둬야 돼. 주어부와 서술부 중에 뭐는 그대로 놔둬야 돼. 주어부, 서술부 아까 계속 얘기한다 그랬지. 철수는 매우 착하다 할 때 주어부가 누구야? 철수. 착하다가 서술부지. 주어부와 서술부 중에 뭐는 바뀌면 안 될까 비판할 때? 그렇지. 주어부는 동일해야 돼. 뭐만 바뀌어야 비판이야? 서술부. 야, 영이 예쁘지 않아? 뭐가 예뻐? 우리는 주어를 생각한 것밖에 없어. 걔가 예쁘다고? 말도 안 되네. 이거잖아. 이게 비판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 말할 때 잘 봐봐. 야, 민수 공부 잘하지 않아? 걔나 소나 공부 잘한다고 하지. 이거잖아. 민수가 잘하면 걔나 소나 다 공부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를 생각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주어 절대 바꾸면 안 돼, 비판할 때. 야, 민수 착하지 않아? 근데 영희가 착해. 보통 말은 이렇게 하지. 이거 뭐가 돼? 그래서는 오류야. 왜? 민수 착하지 않아 했으면 누구 얘기만 계속 해줘야 돼. 민수인데 갑자기 우리 대화할 때는 영희가 더 착해 이 말 하잖아. 잘못됐는데 우리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랑 글이랑 다르니까 헷갈린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읽히는 거야. 봐봐.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어줄까? 니네 집에 가서 배고파. 엄청 배고파서 집에 갔어. 집에 딱 문 열면 뭐라고 얘기해 처음에? 엄마가 딱 보였어. 뭐라고 얘기해? 나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다 굶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여는데 엄마가 저기에 있어. 너 뭐라고 얘기해?
배고파. 너는? 배고파. 너는? 배고파. 너는? 너는? 얘기 안 해? 배고파. 밥 줘. 이런 거 해야지. 근데 봐봐. 말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글로 쓰면 절대 이렇게 안 써. 어머니 지금 제가 몹시 아침 점심 저녁을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프니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니까 읽다가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있는 게 글. 논리적으로는 원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니들은 뭘 빼? 주어 없잖아 지금. 배고파라는 뭐만 있어? 서술어밖에 안 했잖아. 근데 우리 구어는 상황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 글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해야 줘야 돼.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제일 쉬운 거야. 자, 이제 비판할 거야. 비판해봐. 먼저 이거부터 풀어봐. 너희들 지금 아무도 안 풀었기 때문에 아씨 이것도 미리 풀라고 해야지. 22번까지 먼저 풀어봐봐. 22번까지 풀 때 21번 별표 치고 21번 별표 쳐. 20번 별표 쳐. 20번, 21번 별표 치고 빨리 네 문제 풀어보자. 쉬는 시간에 뭐 했어? 그때 안 말했어. 나갔다. 선영아, 보고 싶었어. 잘 나온 거지? 문제는 비판하게 다 풀어야 돼 지금.
치타 아줌마. 네. 다 풀었어? 풀고 있어요. 야, 지갑은 명품이고 이거는 시장통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시장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뭐야 이게? 몰라요. 이미스? 그러니까 이런 메이커가 있어? 몰라. 아 근데 싸구려는 아니에요. 아니 얘가 비싼 거잖아. 아니 중국 다 풀었어? 자, 보자. 그 보기 전에 잘 들어야 돼. 내일 가람, 한가람, 문현 내일 와야 돼. 아니, 한가람이 아니고 가람 내일 와야 돼. 그 다음에 누구도 와야 되냐면 비상이 내일 오고 비상이랑 와야 되는데 지원 너 내일 나올 수 있어? 이게 방법 없어. 선생님이 이제 그 정시랑 내신해 주는 사람들 가려다 보니까 내일은 문현이 비상이지. 그 다음에 잠실도 비상이어서 너는 안 한다고 했고, 그치? 잠실 올 거고, 잠실 오고 가람이 와야 돼. 니네 지금 미래인이, 미래인이지.
문학 교과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문학 안 하는데. 그럼 뭐 하는데? 없는데. 문학이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문학 아예 안 들어가? 학교 교과정에 문학이 없어? 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지금 수업을 안 했겠지. 아니, 그 1학기 때 그럼 2학기 때 엄매밖에 없어? 그럼 엄매. 엄매 해줄게. 어차피 문법이잖아. 그러니까 오면은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해줄 거야. 내일 교과서 들고는 와야 돼. 근데 먼저 이론적인 걸 정리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넌 집에 가자마자 뭐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 줄 알아? 책. 문학인지 엄매인지. 그래서 월요일날 일요일날로 할 거거든. 월요일날 못 오는 애들 중에서 지금 내신을 해야 될 게 너 안 할 거야 할 거야? 너 지원이랑 둘은 내신 할 거야. 일요일날 일찍 와야 돼. 하고 요거 해야 돼.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시만 나는 죽었다 깨도 정시만 할 거다. 손들어 빨리. 몇 명이 있거든. 죽었다 깨도 빨리 손들어. 괜찮아. 이 시간에 그냥 간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 하는데 선생님이 다른 유인물로 나가줄 거야. 앉아서 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내신한 사람들 이게 더 해준다는 얘기야. 오케이 안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들어. 나는 정시도 그냥 듣고 내신도 하는데 언제까지냐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내신은 계속 이렇게 쪼개져서 할 거고 보통 추석 끝나서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시험 한 3주 전에 정시반에서 다 나가면 돼, 내신으로. 그러니까 지금 니네는 월 나오면 되는 거고 일요일 날 더 하면 되는 거고 오전에 와서 더 하면 내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시하는 애들은 그냥 이 시간 계속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시간표 변동이 없어. 근데 내신을 하는 애들은 한 3주 정도 남기면은 이 시간에 안 들어도 되는 거지. 내신 분리돼야 되니까. 안전하게. 지금은 정시 내신 2번을 해줄 거야. 내일 와야 되는 사람 손들어. 이거 확인해야 돼. 이것도 또 이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손들어. 내일 와야 되는 사람. 뭐 들고 와야 돼? 교과서. 엄매. 문법이지, 속된 말로. 그렇지. 일요일날 일찍 와야 되는 사람 손들어. 하나 물어보자. 일요일날 앞쪽에 못 온다? 난 일요일날 오전에 못 온다? 올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전에 와서 해야 돼. 내신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넌 아니야. 넌 일요일날 아니야. 너 월요일날. 안 할 거고 완전 정시파, 정시 파이터들. 이런 라인들. 요렇게. 얘는 정시. 얘네들은 시험 기간 2, 3주 남아도 선생님이랑 같이 정시 요구 책 말고 다른 걸로 해줄 거야. 그래야 얘네 다시 내신 끝나고 와서 이 책 계속 나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정시야. 이렇게 나눌 거야. 정시 시간표는 안 바뀌어. 원래대로 쭉 갈 거니까. 이해되지? 이해 안 된 사람 손들어. 저 5시에 와요. 5시. 잘 들어. 5시에 오는데 그 일요일날 오는 애들은 선생님이 확인하고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일요일날 몇 시까지 와라 올려놓을게. 그거 보고 오면 돼. 그 안 오면 보충이고 뭐가 없어. 니네는 문학 나가 아니면 뭐 나가? 문학? 엄매 안 나가. 너희네도 문학이지. 엄매? 몰라? 독서? 그거 하나밖에 안 나가? 뭐 EBS겠지 뭐. 문학 자체가 없어요. 너희는 뭐 나가고 있어? 독서? 뭘로 나가고 있어? 수능책? 그 책이 뭔지를 알아야 그 지문을 보잖아. 다 올려줘. 보통 2학년에서 독서 나갈 때 뭘 많이 나가냐면 EBS 수능 기출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긴 하거든. 마더텅이 그런 거야. 수능 기출 문제. 수능 기출이 아니고 2학년 학력평가 문제. 그걸 좀 많이 쓰거든. 그거 다 올려줘. 니네도 뭔지 모르지 아직. 뭘 쓰고 있는지 모르지. 교과서 출판사를 모르는 거잖아. 정시 파이터들은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알아서 오면 되고 당분간 계속 여기 나머지는
일요일날 이 시간은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언제가 되냐면 9월이지 9월 중순쯤 되면은 정시 빼고는 나머지는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될 거고 나머지는 지금 애들은 이틀 나오거나 일요일날 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내신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애들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 줄 거니까 이해됐지? 내일 지호 손 잡고 오면 돼. 지호가 시험 끝나지 내일 살짝 그치 그냥 자꾸 그냥 오면 돼. 그냥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해서 와야 돼. 엄매 문법 자 가보자. 아우 힘들어. 다 풀었지? 자 한번 보자. 잘 봐. 뭐하기? 비판하기지. 3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겁나 쉬워.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니들한테 얘기할 때 긴 지문이 아니고 짧은 지문으로 먼저 연습하겠다는 게 만만한 걸 느껴야 국어가 올라가는 거잖아. 3 더하기 3은 얼마야? 3 더하기 3은. 그치? 9 곱하기 9는? 그거 알잖아. 근데 초등학교 이럴 때 겁나 어려웠잖아. 진짜 만만하니까 그냥 누가 물어봐도 되잖아. 국어도 짧은 지문으로 먼저 해야 돼. 잘 봐. 보기에 스티클리츠가 니은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할 때 뭐가 된 거? 가장 적절한 거지. 잘 봐라. 비판이면 서로 생각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얘와 얘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핵심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얘는 핵심을 모르는데 얘만 핵심 알아도 돼. 그럼 얘랑 얘랑은 반대 내용만 찾으면 되니까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짧은 거니까 보자.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얘가 주장했던 게 뭐냐 봐봐. 얘의 주장을 가지고 얘를 욕하겠지 분명히.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린 게 되겠지 분명히. 얘가 니은을 비판하려면 맞아 안 맞아? 사진은 조각이나 회화 또는 회화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세모 돌려. 핵심은 요쪽이 아니고 요쪽이야. 바로 사진 그 자체 밑줄 쳐. 작은 땅보니까 말하고 싶은 범위가 사진은 그대로만 봐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까 작은 따옴표의 기능이 뭐라고? 말하고 싶은 범위가 한정이지. 그럼 스티클리츠는 바로 사진은 그 자체야. 그냥 다른 건 절대 필요 없대. 여기까지 이해됐지? 뒤에 봐봐. 그는 같은 말 다른 말. 그렇지. 사실성, 사진의 사실성 다른 말로 고쳐. 사진의 사실성을 앞에서 찾아서 같은 말로 고쳐봐봐. 사진 그 자체. 맞지? 사실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밑줄 있는 그대로. 다른 말로 고쳐봐봐. 사실성. 다른 말로 고치면 사진 그 자체. 있는 그대로 표현이지. 포착해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성이 있을 때 사진의 본질과 가까운 거지. 그러면 얘가 얘를 비판할 때 얘만 가지고 비판해봐봐. 야 사진은 사실성을 그려야 돼. 사진은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딴 거 하면 안 돼. 이거지 분명히. 그럼 선지 중에 그와 유사한 거 있나부터 찾아봐봐. 사진은 있는 그대로만 써야 돼. 사진은 사실성만 써야 돼. 사진은 그 자체만 써야 돼. 이렇게 욕해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굉장히 쉬워져. 1, 2, 3, 4, 5번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있어? 1번 최악이지 이거. 2번은 더 최악이지. 3번은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 맞지 분명히. 그러니까 반대말은 아니다 이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왜 안 될까? 사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봐봐. 맞지 않나요? 가장 잘 드러난다. 사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이걸 통해야 되는 거잖아. 야 이거 가공한다는 얘기가 스티클리츠에 있어 없어?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만 했지 뭔가를 바꿔야 된단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가 틀렸을까? 인위적인 작업 과정을 통한 게 아니고 그대로만 적어야 되잖아. 있는 그대로만. 맞아 안 맞아? 가공은 있는 그대로야 바꾼 거야? 바꾼 거니까 이 범위가 안 맞는 거잖아. 이해됐어? 얘는 뭘까?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최악이니 거꾸로 말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얘도 안 돼. 정답은 3번. 간단하잖아. 이걸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적용하다가 이거 되네 하는 순간 그거 절대 안 틀린다니까. 절대 안 틀려. 그래서 내가 항상 니들한테 수학처럼 얘기해 주는 게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중학교 때 배워. 언제 배워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워? 2학년 때? 2학년 때? 근데 처음에 배울 때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 처음에 때 씨야 막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야 그냥 안 봐도 이게 다 나오잖아. 너무 쉽게. 오래 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뭐야
저거 찾으라고 스테클리츠 보기의 핵심이 이거니까 이거 관련된 게 5번하고 3번 있네.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서 빨리 찾는 거야. 근데 그 연습을 안 해, 니들은. 왜 연습 안 하냐? 긴 지문이 기출로 나와 있잖아. 그걸 다 보기 때문에 짜증 나는 거야. 유형별로 못 보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요 유형들 있지. 지금 우리 7가지 유형이 있지, 지금. 정시판은 저기서 이 7가지 유형의 다른 문제들 기출에 나왔던 걸 다시 뽑아서 더 할 거야. 계속 적용시켜 줄 거야. 정시에 올인하겠다는 사람들은. 자, 20번. 잘 보세요. 글쓴이가 제시한 무용감상법 밑줄 쳐봐. 글쓴이가 제시한 무용감상법 밑줄 쳤어? 그럼 뭘 찾으면 돼? 무용감상법 찾으면 되지, 분명히. 맞잖아. 비판했지, 분명히. 맞아? 그럼 무용감상법을 뭐 하면 돼? 뒤집으면 되지. 적절한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거지. 뭘 찾으란 얘기일까? 무용감상법이 있는데 욕해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뭘 찾으란 얘기야, 결국은. 무용감상법 찾으란 얘기잖아. 비판이 비판했다는 얘기야.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 이해돼, 안 돼? 무용감상법 찾으면 돼. 잘 봐. 예술작품을 접할 때 대부분의 관객들은 뭐를 통해? 작품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마련이다. 뭘 갖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은 관객들은 뭘 가져? 작품에 대한 뭘 가져? 기대를 가졌다 그랬지. 과거의 미적 경험이나 지식, 작가와 작품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무엇하는 거야? 작품에 대해서 예상한다는 얘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나 세모 돌려 핵심은 앞쪽이야, 뒤쪽이야? 그러나가 나오면 핵심은 앞쪽, 뒤쪽? 뒤쪽. 그러나 무용의 경우는 이러한 예상이 작품을 감상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작품 감상법은 뭐가 돼야 돼? 뭐 하면 안 돼? 작품 감상은 이거를 해야 된대, 하지 말아야 된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관객이 무용수의 동작 자체를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용을 감상하면서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무용수의 팔 동작이 그리는 도형이나 배경이 되는 음악에만 관심을 갖는 관객도 있다. 물론 동그라미. 야, 이거 이제 20번만, 80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야. 물론 A 역접 B. 나중에 모의고사 보거나 시험 볼 때 저거 신경 써서 봐봐봐. 꼭 최소한 모의고사 2번에 1번 이상은 꼭 보여. 물론 나오고 역접 나오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 분명히. 여기 혹시 물론 다음에 역접 찾아봐봐. 역접 어디에 보여? 여기 보였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물론과 역접 사이의 이 A의 내용은 누구 주장일까? 남의 주장을 무엇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야. 내 주장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역접 다음에 B가 누구 주장? 내 주장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누구 주장이야? 내 주장이란 얘기잖아. 물론 이 경우에도 관객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무용을 볼 수 없다지. 어떻게만 본다라면 한 부분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작품을 감상할 때는 예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부분?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지. 날 봐.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이걸 그대로 줄 수도 있지만 이거 다른 말로 고쳐봐봐. 무용 감상은 어떻게 해야 돼? 한 부분만 봐야 돼? 종합적으로 봐야 돼? 한 부분만 보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같은 말로는 뭐가 되는가? 무용 감상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추론. 이런 걸 계속 준단 말이야, 3학년 때. 이해돼, 안 돼? 됐어, 안 됐어? 자, 다시 봐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용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용감상법은 자신이 뭐가 되는 거야? 무용
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날 봐. 이와 관련하여 예시지. 어느 농부에 관한 짧은 이야기이지. 농부가 말을 잃어버려서 날 봐봐. 말을 찾으려면 농부가 누구가 돼버리면 되는 거야? 농부가 누가 되면 말 찾을 수 있을까? 누구 입장이 되면? 말의 입장이 되면 되겠지. 이 예시대로 간다라면.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말의 입장이 돼요. 봐봐봐. 말이 갈 만한 곳을 가보았다. 그 결과 말을 찾았잖아. 무용을 제대로 하려면 무용수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작품 감상은 예상하면 안 되고 추론해도 안 되고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종합적으로 봐야 돼. 자기가 곧 그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지.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 1번. 이것 중에 있나 봐봐. 배경지식이지. 날 봐봐. 배경지식은 여기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예상하는 거잖아. 배경지식은 감상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 과거 경험이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나 기대나 예상을 하면 돼, 안 돼? 예상을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글쓴이에 대한 뭐가 되는가? 글쓴이 주장을 무엇하는 거지? 비판하는 거잖아. 비판을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글쓴이 주장에 대한 비판밖에 안 되는 거지. 2번은 뭘까? 작품은 여러 가지가 요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밑줄 특정한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접근하자. 어디에 있어? 총체적으로 접근하자. 어디에 있어? 종합적으로 접근하자지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야, 답이 맞았다고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선생님이 오답 노트 어떻게 하는지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다 찾아봐야 돼.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무용수가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관객에게도 작품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작품에 대한 기대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도 글쓴이 주장을 비판한 것밖에 안 돼. 4번. 작품 감상법에는 작품에 몰입하는 것도 있지만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다. 작품에 오히려 뭐가 돼야 돼? 몰입해야 되는 거잖아. 거리 두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글쓴이 주장을 얘도 비판한 거야. 5번. 무용수의 입장이 되려면 그들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 글쓴이의 주장이지. 작품 감상법이지. 하지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것이 없는 관객이나 나름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안 돼. 작품에 대한 기대나 예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얘도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꾸 이걸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는 1, 2, 3, 4, 5번의 선지가 어떤 내용이고 뭔지를 자꾸 해보는 거야.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국어 문제가 뭐라고? 잘 봐봐. 대한민국에서 국어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 뭐니? 1번이 뭘까? 수능 기출. 수능은 전문가 막 거의 100명 가까이 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최고 좋은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국어 문제지가 뭘까? 고등학교 3학년 6월, 9월 평가원 문제야. 이 사람들의 반이 수능 출제위원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게 뭘까? 서울시 교육청 문제야.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원을 많이 들어가. 니들도 보면 서울시 교육청 문제, 인천교육시 문제, 부산교육청, 그 다음에 뭐 대전교육청 다 있지. 제일 좋은 거는 이거고, 네 번째 좋은 건 어디일까? 경기도 교육청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다 슈렉이야, 슈렉이. 웃긴 건 대전이 지들 만들고 지네 동네 애들 안 봐. 부산교육청에서 문제 만들고 부산 애들이 안 봐. 하여간 희한해. 이 네 개만 잘 보면 돼. 그래도 2학년 때는 이런 게 없잖아. 2학년은 2학년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는 다 그만 하다고 보는 거야. 2학년까지는. 이해됐어, 안 됐어? 제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사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사설 모의고사 중에 제일 좋은 거? 어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없어. 근데 상황이 되면 뭘 보냐면 뭐 국어 2간 모의고사니 뭐 이런 거 보거든? 절대 보지 마. 왜? 그건 1등급용이야. 굉장히 문제를 꼬아 만든 문제지거든? 그래서 대치동에서 유명해졌거든. 왜냐면 최상위 애들이 막 풀잖아. 희한하게 애들은 최상위 애들이 뭘 들고 다니면 막 풀어. 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내가 2등급이면 그걸 풀어도 돼. 2등급이 계속 나오면. 근데 4등급 나오고 막 3등급,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푼다? 최악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 그런 것들은 수능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그걸 안 보기 때문에 걔랑 유사한 지문이 나와. 근데 3년 전, 4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어의 이감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다 있지. 사설 모의고사들 싹 다 긁어. 그리고 수능 출제하는 곳에 다 갖다 줘. 그럼 뭘 보냐? 쓱 봐고 이거 이감에 이거 지문이 비슷한 거 있는데 빼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야. 교육청 문제가 중요해. 다 교육청 문제잖아.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하진 않아. 이 지문 나올까 안 나올까 앞으로 비문학 이 지문 절대 안 나와. 같은 지문 한 번도 안 나와. 단 뭐만 똑같아. 보는 방법만 똑같은 거야. 지문 절대 똑같지 않아. 이해됐지? 자, 21번 별표 치라 그랬다. 잘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비판한 거지. 보기를 바탕으로지. 날 봐. 아까 몇 번이랑 똑같아? 얘를 바탕으로 얘를 비판한 거 스티글리츠랑 똑같지 지금. 그러면 얘의 입장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랑 어느 게 더 길어? 얘랑 어느 게 더 길어? 보기가 길어? 지문이 길어? 니들은 짧은 거 보고 싶어? 긴 거 보고 싶어? 짧은 거 보고 이해되면 얘를 비판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는 모르는데 이건 알아. 그럼 얘의 핵심을 비판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근데 얘 봐봐봐. 여기 핵심 한번 밑줄 쳐볼까? 보기의 핵심. 어떤 도덕적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지켜야 돼? 이거지. 도덕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지. 도덕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해도 봐봐. 밑줄. 행위자의 감정이나 욕구 또는 성향이 행위 동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훌륭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무슨 행위는 아니야? 도덕적 행위는 아니지. 봐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행위가 아님을 말하고 싶은 거야?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왜 도덕적 행위가 아니야? 뭐가 들어가면? 감정이나 욕구, 성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욕할 때는 뭐라고 욕하면 돼? 너 도덕적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욕하면 되지. 왜? 성향이나 뭐가 있어? 욕구나 감정이 들어갔잖아? 이게 정답이잖아 지금. 이해돼 안 돼? 그만 완전히 간단하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아 진짜로 됐니 안 됐니? 됐지? 그럼 한번 볼까? 1번 선지 봐봐.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지. 그럼 비판할 수 있지. 도덕적 행위가 아니니까. 2번은 따라서 탁월한 성품을 갖춘 사람은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지 지금. 3번은 어디 갔어?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품성이나 자질을 보고 판단.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 4번은 탁월한 성품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결국 무슨 본성 얘기야. 5번 도덕적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몇 번 중에 하나야?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한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5번이잖아 지금. 잘 봐. 그리고 7번 봐. 7번. 똑같은 거지. 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욕해야 돼? 성향이나 감정이나 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럼 뭐니? 성향이나 욕구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 찾아봐봐. 이 둘 중에 성향이나 욕구나 감정 때문에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이야. 있어야 돼 반드시. 몇 번에서 보여 그게? 1번 어떤 단어가 보여? 그렇지. 1번은 야 어디 갔니? 성향. 핵심을 찾으면 그냥 적용이야. 이거 적용해야 돼. 근데 저걸 막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는 거지. 됐어 안 됐어? 진짜?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자. 아유, 요거까지는 그래도 풀어야 한 챕터가 끝나잖아. 자, 날반. 얘 입장에서 뭐를 비판해야 돼? 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지. 비판이든 의문이든 범위가 유사해야 돼. 자, 하나씩 보자. 먼저 유학자가 뭐라고 씨부렸나 봅시다. 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표현해 돼. 인간은 무슨 관계야? 사회적 관계체라고 했대. 날 봐. 인간은 사회적 관계체지. 어느 게 더 큰 범위야? 사회체가 더 큰 범위라고 얘기했지. 요런 범주로 얘기했지. 요 정도는 이해돼 안 돼? 요거 이해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글자 그대로를 보란 얘기가 아니야. 인간과 사회 중에 뭐가 우선이 돼야 돼? 사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 거지. 다시 봐. 이들은 인간을 부모, 자식, 군주, 신하, 남편,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아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유학자는 사회 안에 인간이 있다지. 의문을 품었으니까 비판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둘 중에 하나야. 인간과 뭐가 유사하거나 사회가 유사하거나 인간이 뭐보다 크면 요런 범주라면은 얘가 얘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지 않을까?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까 의문이잖아. 끝난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답지를 빨리 볼 수 있단 말이야. 잘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 만약에 우리는 아직 뭐 안 읽었어? 얘 안 읽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선지에 이런 답이 있나부터 한번 봐봐봐. 있으면 우리 생각 잘하는 거잖아. 봐봐. 혹시 누가 누구를 비판해야 돼? 얘가 얘를 비판해야 되지. 아니 어떻게 사회보다 인간이 더 우월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욕해야 되잖아. 아니면 인간은 무조건 사회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겠지 분명히. 혹시 그런 내용 몇 번에 있어? 봐봐.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 봐. 다른 거. 우리 보기 안 읽을 거야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선지 중에서 혹시 그런 거 보여? 나는 보인다 손 들어. 안 물어볼게. 몇 번인지 안 물어볼 테니까. 나는 보인다. 혹시 잘하네? 아직 잘 안 보인다. 아니 지금 봐 그러면. 몇 번에 보이는지. 그래서 내가 자꾸 손 들어봐라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는지, 그래야 다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가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지를 계속 봐야 되는데 니도 도와줘야 돼. 다 니들을 위한 거잖아. 나 대학 안 가도 된다니까. 야, 날 모르면 이것도 잘 봐. 무슨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뭘 맺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유학자들은 개인이 수용하는 대부분은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 무슨 속에서?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봤어. 또한 여러 가지 사회 행위의 최종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찾아봐봐. 요거 보지 말고 찾아봐봐. 그럼 이 사람이 말할 때 뭐라? 야,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서 살아. 잘 살아봐. 그게 사회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답이 보인다 손 들어봐봐. 나는 그래서 몇 번인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 손 들어봐봐. 하나 볼까? 개인들 각자가 사회 구성원의 궁극적 단위라는 이거 봐봐. 이거 누가 우선이란 얘기야? 개인과 사회 중에 누가 우선이야? 개인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얘랑 완전 반대인 건 이 정도는 알겠지? 좋아. 요 정도도 괜찮아. 요 정도 잘했어. 2번은. 인간은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면 어찌할수록 더 강한 욕망을 추구하니까 사회가 없지. 그냥 개인만 얘기했지. 그럼 너도 안 돼. 개인과 사회 중에서 그 얘기가 없어. 개인만 얘기해서 안 돼. 3번.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보다지.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의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했다. 이걸까? 봐봐.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이니까 얘까지만 보면 누가 더 크단 얘기야. 사회와 개인 중에 누가 더 크단 얘기야. 누가 우선이란 얘기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권리지. 그럼 개인은 사회의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동등이잖아. 지금 의무도 있고 역할도 있으니까 역할이니까 사회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어? 개인보다 클 수밖에 없지. 보다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르지만 보다니까 반대로 돼야 되잖아. 그럼 누가 더 크단 얘기야? 개인이 더 크단 얘기잖아. 개인이 우선이란 얘기니까 얘를 이해하면 얘는 아니야. 반대야 지금. 4번. 인간은 능동적 존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누가 우선이야? 완전 개인 우선이지 이거는. 개인이야. 그럼 봐봐. 얘는 누구의 입장이야? 포기 입장이야. 얘는 누구의 입장이야? 포기 입장이야. 3번도 누구 입장이야?
보기 입장이고 4번도 누구 입장이니? 보기 입장이잖아. 분명히 말은 더럽게 어렵게 있지만. 5번.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지. 봐봐. 개인을 주장하기보다 타인과의 조화 어디 갔어? 관계 맺고 사실을 강구한 건 아닌가요? 이거잖아.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글을 읽지 말고 요 구조를 잘 생각하고 이걸 계속 깨우쳐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처음에 어렵더라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뭔가 삘이 오고 뭔가 딱 느낌이 오면 그 다음부터 자꾸 보여.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처음에 책 만들면서 겁나 욕했잖아. 니들한테. 이거를 짧게 만들고 어떻게든 답을 비껴가지 않으면서 짧게 만들려고 지문을 압축하고 빼고 더하고 난리 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다고. 니들은 에이씨 어려워. 이게 끝이지만. 이해됐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시반 가는 애들은 3주 정도 이거 쭉 나가다가 요 지문이 있지. 지금 우리 8가지가 있잖아. 7가지가 있잖아. 거기에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더 끌어와서 이거 더 연습할 거야. 내신하는 사람들은 이거 덜 연습하겠지 아무래도.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질문. 책 덮지 말고. 자 선생님 얘기할 게 있어. 문제를 풀어와야 돼 안 풀어와야 돼? 풀어와야 돼. 최소한 몇 문제? 그거 책 봐봐봐. 이것도 또 얼만큼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이럴까봐 미리 얘기해 줄게. 우리 이 다음에 적용하기 문제 풀고 다음 주까지 뭐까지 풀어와야 되냐면 거기 비문학 유형이 있지. 비문학 유형 중에서 (32쪽) 32쪽까지는 풀어와야 돼. 알겠지? 최소한 나갈 범주야 그게. 더 나갈 수 있는데 더 나가는 건 나중에 하고 32쪽까지는 풀어야 돼. 숙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야. 혹시 선생님이 까먹고 뭐 몇 쪽까지 풀어와라 얘기 안 했어도 미리 풀어와야 돼. 왜냐면 푸는 시간에 진도 나가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해.